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좀 두서없이 좀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주신 대로 좀 AI 관련된 그런 현재 트렌드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비즈니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백인성 매니저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첨단 쪽하고는 지금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저희 AI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앞자리 다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분들도?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면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문의도 많이 오시고 실제로 도입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내용인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도입하고 뭐 구축하고 요즘은 단순히 생성형 AI는 이제는 이해가 회자도 안 돼요. 잘 생성형 AI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에이전트에 대해서 에이전트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단언컨대 내년이 되면은 아마 피지컬 AI가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업무에 이로서는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트렌드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트렌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AI를 어떤 이제 기대로 보시는 건지 따라 가지고 AI를 도입을 하는지 또는 AI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대외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여기 계신 분 아마 대표님도 많으실 건데 AI를 도입하는 또는 기대하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로 지금 기혈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를 올린다는 거.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AI로 대체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치를 증대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일을 하면서 회사가 아웃풋을 더 많이 내고 아우라를 더 올리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결국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용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비용을 관리한다는 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본 왼쪽에서.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는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써 비즈니스의 혁신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더 올리는 일일 거잖아요.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IT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늘 따라왔던 꼬리표예요. IT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린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지금은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다 용어가 있었어요. IT 용어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다. 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다. 이제는 AI 워크플레이스 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실제로 업무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IT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산성을 올리는 과정을 겪었을 거고요. 2019년 코로나 전후로 했을 때는 클라우드, 이제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올려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자산이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업무 환경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는 여기에 AI 기반의 업무 환경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과거에 있는 것들이 누적이 돼야지만 현재 시점에서 AI를 도입을 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 없이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단적으로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은 SaaS형이에요. 설치형이 아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올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클라우드에 그 데이터가 없이 내 PC에만 저장되어 있는 내 데이터를 과연 SaaS형으로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여기는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한 다음에 AI가 붙어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참고로 전 세계 모든 직원들이 저희 이제 AI 생성형 AI의 코파일럿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상단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OS, 윈도우가 있겠죠. 윈도우도 지금 전부 다 코파일럿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는 구두로 말해도 되고 타이핑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파일을 찾거나 아니면 리콜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얘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액션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이런 기능들도 하고 있고요. GitHub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도 코파일럿이 붙어가지고 자연어 베이스로 코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ERP나 CRM 같은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솔루션에서 붙어가지고 이제는 자연어로 다이나믹스를 쓰는 이제 ERP 고객들은 우리 회사에 지금 미지급된 이번 달에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야? 아니면 다음 달에 나가야 될 출고량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이제 물동량까지 SCM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생성형 AI 베이스로 업무를 하고 계신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모던워크 분야인 흔히 말해 여러분들이 쓰시는 오피스 제품군들 여기도 전부 다 코파일럿이 인입이 돼 있어요. 그럼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이런 데도 오른쪽 상단에 그 코파일럿이 있어가지고 그냥 앱 쓰시면서 바로바로 코파일럿으로 뭐 이젠 엑셀을 옛날에 함수 뭐 VLOOKUP 이런 거 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줘 그러면은 얘가 이해해서 이제는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앤 AI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쪽인 거죠. 클라우드도 이제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드실 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그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이제 비전 AI 솔루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코파일럿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는 빙이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검색 엔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제 현재는 엣지 브라우저죠. 엣지 브라우저에도 그 코파일럿이 무료 버전이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챗GPT의 그 GPT-5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의 상단에 있는 그 코파일럿 쓰시면은 무료 버전 쓰시면은 그 챗GPT랑 똑같은 기능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포트폴리오를 싹 다 코파일럿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2, 3년 전에 전부 다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중심이 클라우드였었어요. 똑같이 저희도 모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AI를 내재화해서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회사를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이제 보통 명칭을 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명칭을 했어요. 그 2023년부터 이 생성형 AI라는 제품이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우리 업무 환경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워크 인덱스 프롬이라 그래가지고 그 업무 동향 지수라는 것들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요거는 뭐 구글링 하셔도 바로 나와요. PDF 파일이고 한글화된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디지털 또는 AI를 통해 가지고 일을 잘하는 회사들의 그런 트렌드랑 이런 것들을 매년 발간을 합니다. 전 세계 한 1600개 기업 담당자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5년에 지난 7월인가 8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때 프론티어 기업이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페이지예요. 제일 중요한 페이지여가지고 원래 끝단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지금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AI가 그렇게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잘 AI를 정착을 했고 프론티어 기업이라는 명칭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담당자도 없어. 대표님들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이 5가지 질문을 항상 제가 고객사의 이제 뭐 대표님이나 회장님들 만나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첫 번째 AI를 왜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도입해서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또는 우리가 AI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화 전략을 한번 써보려고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해결할 건지 생산성을 올릴 건데 그럼 직원을 자르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AI로 쓰는 게 어때? 가 더 긍정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할 거냐? 또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미 우리가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의 이제 예측률이 너무 떨어져.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우리가 뭔가 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너무 포커싱이 안 돼서 우리가 자재 같은 것들을 미리 SCM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 소모되는 비용도 많고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효율화할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ERP를 연동한 AI 에이전트 구축을 해가지고 그 SCM 쪽으로 이제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빌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가 명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오케이, 문제 파악됐고 목표도 명확해졌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축하고 이제 세팅하고 개발해서 서비스 할 수 있을까? 직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적정 파트너, 전문 파트너를 만나셔야 돼요. 이걸 대신 잘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데이터를 온프렘으로 둘 거냐, 사스형으로 클라우드로 올릴 거냐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내 PC에만 저장되어 있으면 활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AI 모델들은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클라우드로 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 회사의 데이터 정책을 우리 회사의 온프렘 서버로 둘 거냐, 개인 PC로 그냥 2개 놔둘 거냐, 또는 데이터를 전부 다 디지털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데이터를 이제는 쌓아둔 거를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전략을 갖출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IT 전반적인 인프라를 이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는 것도 뻗쳐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질문을 기본적으로 많이 곱씹어 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내재화해야 될 건지, 어떤 것들은 아웃소싱을 할 건지 뭐 등등에 대한 방향성이 갖춰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전문 파트너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이 요즘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SI들 중에서도 실력이 별로 안 되는데 자기네들 AI 구축 가능하고 이런 해가지고 눈탱이 맞는 시장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전담 파트너분들 만나보시면서 기준점을 좀 잡으셔가지고 비용이 부담되면은 이제는 최소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보를 받아가 기준을 잡으신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AI를 도입하기 전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구축이 돼야지만 원래의 기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조차 안 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단적으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는 이제 아시아 소속으로 일하는데 한국은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이 태국보다 안 돼 있어요. 태국이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제가 태국을 이제 뭐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닌데 지난 8월에 제가 태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 기준입니다. 대기업은 한국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을 봤을 때는 한국의 이런 사스형 솔루션 도입률이 한 자릿수도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한 7, 8%밖에 안 돼요. 태국은 20%가 넘고요. 일본은 50%가 넘고 이런 식으로요. 한국이 되게 많이 뒤쳐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정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가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도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하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여기 상황에 놓여있는 전형적인 업무 환경을 하시는 회사들도 여전히 많으세요. 한국에. 단일기기, 제가 2009년에 LG전자 트윈타워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예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엑스노트라는 회사에서 준 노트북으로 윈도우 제품으로 썼고, 딱 저는 이 파티션 안에서 저는 미 서부 지역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고객사였어요. 미 서부 지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나이키, 고프로 이런 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저는 이제 기술 영업을 했는데 딱 거기만 재국한된 회사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축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야 생성형 AI든 아니면 앱 에이전트든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왜 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밑에 하단에 위에 것들은 랭귀지 모델은 챗GPT가 그대로 가져와요. 똑같아요. 그리고 챗GPT랑 코파일럿이랑 뭐가 달라요 물어보면은 다른 거는 이게 기업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챗GPT도 엔터프라이즈여가지고 이제 보안 영역까지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보안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의 그 기능들과 피처에 대해서 그만큼 대응이 가능하냐? 절대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된 회사잖아요. 이 기능을 봤을 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내 건강검진 기록부를 PDF로 만들어가지고 챗GPT에 올려가지고 내 건강검진 기록부에 대한 분석을 해줘 했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 데이터는 챗GPT로 오픈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직접 보이지는 않겠지만 학습이 될 거예요. 40대 남성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건강 데이터가 몇 개씩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데이터로 제3의 사람들 위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우리 회사의 재무 관련된 부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술 문서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크리티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챗GPT를 선택하시든 코파일럿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둘 다 씁니다. 개인적인 거는 챗GPT 제가 쓰기도 하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최소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많이 이제 관가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인가 그때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라인 쪽은 다 챗GPT를 맡기도 했어요. 그 통제 수단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회사에서 쓰는 걸 위해서라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에이전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은 이제 생성형 AI 엔진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여기에 코파일럿과 연결돼서 독립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KT가 2,000개 만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 5가지 질문을 좀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한 10번 찍으셔도 돼요. 목표, 문제점, 역량, 전략이 뭔지, 그리고 전반적인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리소스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거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실 건지를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